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2교시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그리고 신인규. 아, 왜 빼먹었어?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조인, 우리 시대의 참 법조인, 보수의 종말을 앞당기는 우리 시대의 참 정치인, 우리 시대의 참 신랑,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는 미안했나 보다. 신인규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유, 오, 와우. 저는 저기 제 이름이 써 있는데 안 불러주시길래 아, 진짜요? 아, 진짜? 제가 너무 그 파면 인용을 원하다 보니까 뭐 헛개본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대본에도 또 제 이름이 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예, 이게 예. 또 사람이 또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 원래 제가 구방만 받다가 아,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최우겐 씨님의 또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 또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죄송하고 네, 항상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진걸 박시동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말 아끼시고.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일단 이번 주말에 결혼하십니까? 저는 이제 4월 5일인데 식목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나무 심는 날인데 저는 예. 이제 가정을 심기 위해서 오. 예, 그날로 잡았습니다. 아니, 나를 진짜 잘 잡았다 결과적으로. 예.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진짜 애매할 뻔했습니다. 뭐 전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1년 전에 잡았어요. 제가 1년 전에. 와, 잘 근데 잡았네 진짜. 윤석열 내란 진짜 있고 신기하네. 또 마음 졸이다가 헌재가 선고 고지를 화요일 날 해주면서 제 결혼식 바로 앞날에 와. 그래서 바로 8대0 인형 때리고 파면이잖아요. 와서 그냥 면 드시면 돼요. 예, 결혼식에 있어가지고. 파면과 이제 잔치국수 이제 면 드시면 되죠. 기가 막히네. 파면 보고 면 먹고. 그렇죠. 축하해주면서. 아니, 신인규 결혼 기념일은 절대 안 있겠어. 맞아. 4월 근데- 4일 다음 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선고기일이 안 잡혀가지고 네. 뭐제 결혼하는 건 너무 사적인 일이니까 이걸 또 알리기도 좀 너무 그렇고 맞죠. 그래서 뭐 신혼여행도 제가 일단은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아. 해서 어쨌든 지금 내란 진압이라는 것이 윤석열 파면 내일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들이 새 정부를 세워야 내란의 진압이 완료되는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더 제가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은 보수 그 국민의힘에 함께 했던 분이니까 그쪽 분위기가 진짜 속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속내? 근데 지금 보수 쪽은 약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그리고 되라. 로또 걸리듯이 만약에 기각이 나오면 뭐 그것도 그냥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기각보다는 인용 쪽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윤석열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지만 네. 속으로는 이제 각자 뭐 당권이나 뭐 아니면 뭐 대선 뭐 이런 쪽으로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솔직하게는. 아, 그래요. 아니,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윤석열하고 좀 선을 그을 만도 한데 왜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국민의힘 자체가 뭐 최근에도 재보궐 선거 있으면서 뭐 지금 구로 같은 데서는 자유통일당이 30% 이상 얻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정광훈 세력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짧게 보는 거죠. 정치를 길게 보고 정말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예. 당장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자꾸 정광훈 세력에게 네. 더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는 네.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럼 방금 생각이 말씀하신 듭니다. 것처럼 이 정광훈 세력하고 국민의힘 세력이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걸러낼 수가 없어. 엉켜 이게 있어, 막 다. 완벽히 이제는 화학작용까지 일어나 버려가지고 심지어 그나마 합리적인 코스프레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야? 한동훈이잖아. 그 코스프레지만 그거 속으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한동훈조차도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잠깐 좀 듣고 올까요?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애국심을 존경한대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국민의힘이 심각하냐면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정치적 구력도 없는 사람이고 별로 기대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만 해도 오랜 세월 그 고생을 많이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조차도 지금 윤석열 파면 결정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못 해요. 그냥 미묘한 차이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합시다. 요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가 그대로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극우 세력만 뭐 분리를 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니까. 안 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화학적 결합보다도 그 결합이라는 거는 5대5로 지분을 가졌을 때 결합하면 이제 화학적 결합인데 거의 자유통일당 세력에게 잡아 먹힌 거죠. 거의 9.5대 0.5의 비율로 결합이 된 거라 사실상 먹혔다고 봐야 됩니다. 먹혔죠. 빈집 털렸죠. 자, 이게 얼마나 전화위복이야. 지금 내가 언제 신인규 얘기를 귀담아 들은 적이 있냐 내가? 이게 얼마나 전화위복입니까? 인생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정치도 봐야 길게 보고 인생도 네. 길게 보고 가정도 길게 보고 내가 길게. 신인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제 잘 얘기를 됐네. 원래 이렇게 제 눈을 보면서 잘 안 들으시는데 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들을 얘기가 있네. 살짝 있습니다. 그거 뭐 연말 연말 알았어. 연말. 맞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큰 선물이신데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국민의힘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도 완전히 전광훈의 힘이 돼버렸어요. 거의 전광훈의 극우의 힘, 예. 극단의 힘. 맞아요. 예를 들면 12.3 불법 위헌 폭동 계엄을 반대한다 해놓고 네. 갑자기 그런 반대하는 세력도 이재명이 김정은보다 더 위험하대. 그 전광훈이나 소년보로 하는 짓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비상계엄도 반대하고 이재명도 비판하지만 탄핵은 찬성이다. 뭐 이렇게 해줘야 합리적 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끝났어. 완전 끝났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도 저는 저런 짓을 하는 좀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보너스로 왔으니까 보너스. 제가 조금만 요 말씀만 네. 드리고 네. 저도 한다면 8대 0을 의심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오늘 뭐 밖을 받고 네. 뭐 이게 또 5-5명이 또 각하라는 썰도 막 네. 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우스운 게 뭐냐면 일단 법리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네. 지금 이복현이 사퇴하고 저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다 방통위의 사무처장 조성훈도 지금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정권에서 안막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먼저 탈출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자체가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훨씬 더 먼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내일 반드시 8대 0으로 네. 파면 결정될 걸 확신합니다.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박히네. 근데 가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오히려 잘 아쉽네요. 됐네. 시간이 짧아서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오히려 잘 우리 됐어. 그 신인규 변호사님은 내일 윤석열 파면 역사적 장면을 어디서 봅니까? 저는 뭐 매불쇼에서 불러주시면 내일 와. 불러주시면 좋잖아. 이거 달려오겠습니다. 또 섭외가 되고. 야, 이거 얼마나 좋아. 하나 더 얻어간. 하나 더 얻어간. 10시 반에 여기 와서 10시 반에 함께 보겠습니다. 10시 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신랑 신인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섭외 바로 됐네. 잠깐하고 돈 받아가고 내일 또 일자리 창출하고 네네네. 사랑받고 네. 내가 또 굴신굴신해야 되고 고맙습니다. 자, 경제 살려야죠. 네, 우리 뭐 어떤 말씀이 예예예. 야 주문 요거 보세요. 네, 주문. 카드 세션. 네. 주문 윤석열 파면한다. 네, 빛의 혁명 만세. 빛의 탄핵으로 민생 회복. 네. 그 다음에는 대한경제 완전 부흥. 아니 빌더 저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홍보가 아니에요. 정말 대한경제 부흥이라는 카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박시동 이광수 책을 갖고 온 거지. 대한경제를 부흥하긴 해야 책을 되니까. 결코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책에 쓰는 모두 어려운 분들에게 100% 기부되고 있습니다. 100%. 예.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3 각자 받은 인세 한 500만 원 될 것 같은데 곧 이걸 기부식을 합니다. 대단해. 예, 이제 홍길동원에 기부하려고 진짜 하는데요. 훌륭하십니다. 진심입니다. 자, 사진 2 잠깐 보겠습니다. 또 박시동 선생님 설명이 오늘 길어요. 네. 어제 헌재 앞에서 108배 했습니다. 누구예요? 저예요. 예. 그 6으로 가겠습니다. 108배하고 6. 6번. 보세요. 저 표정이 저렇게 힘든 거예요. 108배 하니까. 108배. 그냥 다들 삭발도 하셨는데 두 분도 네. 저희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네. 4번 가겠습니다. 4번 사진사. 갑니다. 예, 단타로 갑니다. 자,
그저께 나와서 큰 화제였던 우리 윤일상. 아 이경훈이. 윤일상. 이제 윤일상 아니 사진 좀 켜봐요. 아니, 어디 윤일상 있는데? 작가님은 못 만났는데 아, 윤일상 없어? 작가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네.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경 배우님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경. 네네네. 매부쇼 나오셨는데? 네, 그저께 나왔는데 네. 저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저렇게 하십니다. 아. 윤일상 작가님도 그렇고 윤일상 작가님도 저랑 같이 뭐 선거 캠페인도 대선 때도 총선 때 했는데 예. 두 분 다 대단하지 않은데 네. 이경 배우님 직접 저희랑 같이 오동현 변호사 뭐 고부곤 변호사 뭐 저랑 같이 피켓팅도 하고 아 이기영 배우.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배우가 있다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하죠. 예, 든든합니다. 쉽지 않아. 8번 예, 단타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단타에 완전 단타예요. 아, 단타예요? 어. 저기 부산의 사직구장 앞인데요. 이번 주 지난 토요일 날, 네. 일요일 날 보세요. 또 사진 확대 보세요. 이경 배우님 또 있어요. 또 있어. 이경 배우님, 안진걸, 김석중 후보 교수님, 성기성 교수님, 이원종 배우님까지. 당선됐잖아.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러고 저희가 일요일 1박 2일을 부산 전역을 훑어버렸어요. 이경, 이원종. 당선됐잖아. 네, 그러니까 네. 박동희 스포츠 평론가까지. 와. 이러고 전역을 훑었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진짜. 배우님들, 네. 행동하는 대단해. 민생경제연구소. 아 이원종 네. 구마적님을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집회 발언도 직접 하십니다. 물론 이경 배우님도 했는데 이원종 배우님 훨씬 더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대단해. 아니 저분은 지금 현역 배우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쵸. 연기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예, 많이.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거의 목숨 걸고 하시는 거죠. 대단하셔. 대단하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더욱 이경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 윤일상 작곡가님 뭐 저희들 힘 닿는 대로 더 많이 응원해드리고 예. 또 옹호하고 네. 네. 또 그분들 하는 일 더 우리 할 수 있는 후원이 있다면 하고 아이고. 이경 배우님이 이제 극단 도들량지 연극 같은 경우는 실제 정말 많은 뜻있는 분들이 후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연극인들의 민생도 챙겨주면서 또 저렇게 뜻있는 배우가 연극했다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렇고 10번 마지막으로 10번 가고 박시동으로 가겠습니다. 단타를 이런 네, 식으로 단타입니다. 하면 이거는 장타보다 아니, 더한데? 그저께 그래서 네. 제가 얼마나 많은 뭐예요? 그 채팅을 하고 슈퍼챗도 쏘고 그랬는데 아 매불쇼에? 와 정말 우리 최욱 MC님 다른 분 슈퍼챗은 읽어주면 제 건 안 읽어주더라고요. 아, 못 봤어요. 제가 한이매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아. 무려 5만 원을 쌌는데 어. 나름 내용도 좋아요. 40년 인물로 승부한 이경 배우와 최소 비기특곡이 40곡인 윤일상 작가님. 아 40곡 아니야 400곡이야. 아니 그러니까 최소 비기특곡만 비히트곡만. 네, 네. 히트가 400이야. 아니 작곡한 것은 뭐 수백 곡이고 히트한 곡은 비기트곡 메가히트곡. 그 다음에 동접이 40만이 넘는 체육 3인이 모였다. 아. 너무 좋다고 5만 원 썼는데 안 읽어주시대요. 아니 숫자가 안 맞는다니까. 아 예, 나름대로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 제가 대충 맞춰봤다고. 아니 안 맞아요. 우리는 네. 그 팩트 위주로 갑니다. 예, 예, 예. 아 매불쇼는 동접이 105만인데 왜 최대 40만이야? 아니 40만도 넘었다고 동접도. 105만인데 40만 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말이 돼? 예 죄송합니다. 저희는 팩트로 확인된 예, 것만 예, 예. 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계산은 정확하게 해서 올리셔야지. 아무리 사설이라도.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챗을 외면당했군요. 네, 저못 읽어요 저런 거는. 근데 슈퍼챗 손자가 나와서 직접 자기 슈퍼챗을 읽은 최초의 사태를 지금 제가 지금 네. 아무리 힘들어도 웃고 가자고. 웃고 갑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자 박시동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아니 또 뒤에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다가 또 심각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네네. 웃다가 금요일 날 체육 정영진을 웃다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 웃다가 나 봐요. 이런 거는 들을 만한 얘기잖아요. 아, 제가 진짜 가진 것의 소중함을 그때 느꼈습니다. 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하구나. 아, 네. 맞아요. 형 가발 보면서. 아 고맙습니다. 예, 웃다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경제 살리로 가보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를 먼저 드릴까요? 시간이 뭐 그 상법 개정안 얘기 상법 좀 개정.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복현이. 예. 어. 그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시장에서는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이 뭘까? 어. 들어봤는데 뭐 귀담아 들을 내용은 없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예요. 네. 대다수 기업들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있는 법률 문안만으로도 이게 명확하게 될지 안 될지 아리까리하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협의가 내가 볼 땐 부족했다. 네. 이런 뭐 대단한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곧바로 누구를 만났느냐?
예, 4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야, 칭찬 받으려고 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와. 이 식사 자리가 말하는 상징성이 뭐겠어요? 그 재벌 소위 말하는 총수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와. 잘했지. 밥 한번 먹으면 되겠지. 밥값 나왔지.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합니다. 와.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뭐 내용은 이제 흐름은 알겠는데 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렇지. 한번 따져 드려가 보겠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 결국은 거부권 행사돼서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법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라는 게 딱 있다고 해보면 그거를 경영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출세했어 김이사, 최후기사 여기서 뒤에 우리가 이사가 붙잖아요. 이게 단순히 출세했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 용어예요 원래는. 상법에 딱 써 있어요. 이사, 감사 이런 사람 임원이라고 딱 합니다. 당신들이 임원이야. 근데 너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돼라는 소위 말하는 행동 양식 가야 될 길이 이것도 법에 써 있어요. 그게 382조의 3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회사를 예, 위해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뇌의 역할을 하는 이사를 만들어 놨고 이사의 행동 방식은 회사만을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법이. 근데 뭐 내용 틀린 얘기 없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왜 문제가 됐냐면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라는 그 회사라는 단어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는 다 이거를 회사와 주주라고 해석합니다. 회사라는 물리적 회사, 뭐 삼성전자, 예. LG전자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 투자한 주주까지 다 아울러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삼성 에버랜드 판결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때 사실은 이거 주주들한테 손해나는 결정을 한 거 아니야라고 소송이 크게 붙었는데 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이 회사라는 단어를 진짜 물리적으로 이 법인만으로 한정해서 해석하기로 했어라는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조문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하는 이 행동 양식이잖아요. 네. 이 조문이. 그럼 난 앞으로 주주라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네. 그렇게 되죠. 법이 그렇게 써 있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니 나 이제 주주는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십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에 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이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거의 전 세계 유일합니다. 대법 판결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네. 아니 주식회사인데. 그러니까 주인입니다. 주식회사인데 주주들을 왜 빼냐고. 주식회사인데. 맞습니다. 아니 나같이 무식한 애도 알겠다 그거는. 맨날 주주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네. 현대 자본주의 특징은 총수 자본주의란 말은 없거든요. 에이씨. 회사 자본주의란 말도 없어요. 주주 근데- 자본주의. 근데 그때 대법에서 어찌됐든 이재용을 위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이 조항이 그렇게 해석이 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입니다. 아유, 그래서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열심히 투자했는데 갑자기 내 회사가 인적 분할이 돼버려, 물적 분할이 돼버려. 내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나도 야 회사 네가 어떻게 내 주식 가치를 이렇게 헌신사 취급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아무리 소송을 해도 소송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만 나는 너를 살필 의무가 없어요. 우리 회사 위해서 한 건데 네. 회사는 좋았는데 왜? 네, 그렇게 된 거. 나한테 이러더라고. LG화학 때 내가 그걸로 당했어.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야 이건. 맞아요. 실제.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아. 이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조문에 딱 두 글자만 넣자 이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 여기에다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잘했다. 주주 넣어야죠. 니네들이 원래 안 넣어도 되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니까 그렇지. 그냥 넣는 거야. 주주 너도 신경 써라. 네. 주주를 신경 써라. 잘했다. 이렇게 돼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 투자자들의 이 동의와 성원 속에서 결국엔 국회를 통과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부권 한덕수가 행사했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와.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재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이건 이제 주주들 신경 쓰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좀 모험적인 투자할 수 있지 않니? 당장의 수익이 안 나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주주들이 늘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 그거 왜 했냐?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경영 못해. 그리고 자기네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도 소송이 남발되면은 경영 못해.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지금 이 법은 안 돼. 라고 지금 재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상장했냐? 아니 너 왜 그러면 상장했어? 아니 너 혼자 장사해갖고 잘 먹고 살면 되잖아 그렇죠. 임마. 당연하죠. 너 왜 상장했냐 그럼? 도대체 주주를 신경 쓰지 않고 경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개념이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 왜 상장했냐고. 그러니까 회사 주인들이 싫다는 경영을 나는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그걸 시비 걸까 봐 난 이걸 못 하겠어.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진짜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안 다루지만 한 번 여기서 더 들어가 볼게요.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재벌 오너들은 이거를 그냥 레토릭으로 쓰는 겁니다. 소송 남발돼요. 뭐 경영에 방해돼요. 이거는 다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뭔지 네. 아세요? 백날 천날 소송해봐 니네들은 안 돼.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어 제가 개인 하나가 소송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야 이겨도 1억 줘버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지네들은 수천억 수조 원씩 해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소송을 해서 이기면 저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집단 소송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돼 있긴 한데 집단 소송도 사실상 육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욕심? 뭐냐? 집단 소송을 제가 딱 걸잖아요. 예. 박시동이 소송 걸었다. 이거 집단이다 우리. 그래서 안진걸 박시동 같은 소송 받아라. 이거 효과 나면은 모든 주주한테 다 영향 미친다. 그럼 니네 수천억 물어줘야 될 걸? 무섭지? 이렇게 소송 넣는 게 집단 소송인데 집단 소송은 요건이 아주 까다롭게 돼 있어 법에. 그래서 집단 소송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3심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걸면 요건 다툼이 30이야. 요건을 다투느라고 6년이 가요. 그 쉽지 않네. 그래서 6년 지나고 나서 진이 다 빠지죠. 같이 소송한 사람 다 나가다 떨어지죠. 다 나가지. 그래서 몇 명 겨우 남아가지고 집단 소송 이제 본심에 들어가요. 본심 들어가면 이제 또 3심 시작이죠. 또 30이지. 그래서 10년이 보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벌 오너들은 소송 남발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진짜가 뭐야? 간섭해봐. 나 니네들 간섭 신경도 안 써. 소송해봐. 신경도 안 써.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형사 리스크예요. 잘 들어보시죠. 네. 배임죄라는 게 있어요. 배임은 뭐냐? 배신할 때 배, 네. 임무할 때 임무예요.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그 배반한다. 그러면 너 감옥 가. 이게 배임이에요. 네. 근데 배임이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타인의 사무입니다. 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배반하는 게 배임이에요. 예. 그러면 회사 임원의 이사의 사무는 뭘까요? 네가 처리해야 되는 원래 사무, 배신하면 안 되는 네 사무. 그게 상법 아까 얘기한 382조예요. 너의 진짜 사무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하는 거야. 네. 이게 네 사무야. 네. 너 이거를 배반해가지고 회사를 배반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잖아? 그 그럼 너 배임이야.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이사의 임무가 뭐가 돼요? 회사를 위해서도 충실을 다해야 되죠. 네. 주주를 위해서도 충실을 다해야 되죠. 네. 이 개념이 확장되면 배임이 확장돼요. 그러네. 이해되시죠? 구속될까봐 그러니까 민산이 집단 소송은 하나도 겁니다. 안 걱정 돼요. 안 돼. 근데 주주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사를 딱 걸고 이거 배임이야. 넌 명백하게 나를 고려해야 되는 임무를 배반했어. 라고 하면 형사 리스크가 생겨요. 재벌들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깜빵 가는 깜빵 갈까봐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소송 남발되면 경영 어떡합니까? 우리 대기업들 나가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개코나 신경 안 씁니다. 결국 깜빵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실제로 경영 판단 영역은 대부분 검찰이 봐주거나 맞아. 법원에서도 그럼요. 무죄된 적이 많습니다. 좋았다, 지금.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정 그렇다면 예. 배임이라는 것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정말 애쓰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명백하다든지 이래서 배임죄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또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주 자본주의답게 또 이해관계는 자본주의답게 최선을 다하되 배임죄가 무섭다면 그 부분은 완화해 나가자는 게 또 대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어요. 이 상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워낙에 반대할 중요하니까 이유가 없는 건데.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배임죄 좀 빼줄게, 약화해 줄게라는 대안도 이렇게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저는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는 딜해서는 안 된다. 배임죄를 빼줄 때는 집단 소송을 완화해주면 그건 가능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내 감옥 가기 싫으면. 그렇죠. 그 딜은 그렇게 걸려야지. 그렇게 걸려야 돼. 상법이랑 딜 걸리는 저는 반대다. 약간 이런 의견이 있고요. 뭐 이상한 딜을 걸라고 아니 그래요? 그런 의견이 진짜 그런 있어요. 의견도 민주당이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왜 딜을 걸어요?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사문화된다. 아이고 왜 맨날 저만 가지고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한경제 붕해에서 애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연한 대안들이 많은데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대주주 또는 오너들의 독점과 특혜 전횡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이유로 된다. 네. 그다음에 상법은 주식회사라면 모두 다 적용되거든요. 대충
100만 개가 돼요, 회사가. 그러니까 야 100만 개씩 한 번에 적용되면 사회 급변침이 너무 심하니 자본시장법 먼저 적용하면 어때라는 수정안이 나왔어요. 한덕수도 그걸 또 핑계를 댑니다. 여기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속지 마세요. 네. 뭐냐?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네. 그러니까 한 2,400개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0만 개씩 적용하지 말고 2,400개 큰 회사 먼저 적용하면 어때?라는 게 정부의 수정안이에요. 언뜻 들으면 그래 한 번에 급변침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과 똑같은 내용 중에서 상장사로만 범위를 좁힌 게 아니라니까요. 상법은 임원들 이사들 보고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상법이고요. 예. 네. 지금 한덕수나 정부가 슬쩍 물타기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뭐냐면 특정한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뭐 물적분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주주들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상법 개정안과 전혀 상관없는 조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행위에 최선을 다하라는 선언적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마치 상법과 똑같은 조문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먼저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수정안도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조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의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력하라라고 돼 있어요. 노력하라로 돼 있는 거예요. 저거는 뭐 그걸 근거로 뭐 처벌하고 이럴 수가 전혀 없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수많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이는 내용들만 지금 현재 그러네요.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결국은 이게 이제 물거품 됐는데 다시 이거는 또 추진이 돼야겠구만요. 당연하죠.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 우리 투자들 있죠. 동학개미들. 예. 근데 48%가 우리 시장을 떠났습니다. 아휴, 망했네. 왜 떠났냐? 우리도 우리 시장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으면요. 이 자본시장을 외국인들 떠나고 우리도 떠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와? 당연하죠. 그럼. 심우정이가 떠나는데 누가 오냐고. 그럼요. 최상목도 떠나죠. 최상목. 심우정이가 떠나는데 누가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재추진되고 예. 정권 바뀌고 나서 거부권 없을 때 통과돼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스텝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첫 스텝이야. 예.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 한 1,500만 원만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흥분하고 분노하셔야 될 포인트가 이거다. 절대 잊지 말고 이 예. 정권을 향해서 도대체 뭐 하는 정권이야. 예. 맞아. 시장은 생각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네. 좀 따져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전국 2천만 이제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이번에 국회로 다시 오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시 부결시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의 의원들한테 가만두지 않겠다. 낙선 운동한다. 곧 선거 다가온다. 지방선거.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 위협이 될까? 아니 국민의힘이? 왜냐면 이 주주들은 굉장히 잘 뭉쳐 있어요. 이분들이 모임도 많고요. 카페도 있고 예전에 집회할 때 보니까 몇백 명씩 막 모이더라고요. 그 저번에 그 금투세법에 대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반대 데모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의원실에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 행동을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처럼. 그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자, 바로 제가 이제 심각하게 했잖아요. 저는 내일 반드시 파면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번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정말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14번 표요. 이 낮아진 한국 성장률 전망 계속 뭐 최욱 MC, 정영 MC 우리 애청자들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S&P가 1.2%가 떨어뜨렸다. 이제 이게 큰 화제가 충격됐는데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3월 말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드디어 0%대로 낮춰버렸습니다. 드디어 거의 아니라 그냥 결국. 예. 왜냐하면 예. 이분들이 거기에 경제학자만 7, 80명이 근무한다는데 예. 이분들이 분석을 해보니 그냥 트럼프 관세 폭풍하고 이 그 내란 수계 하나 처단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상황이 길어지니까 안 되겠다. 한국 경제는 망했다. 그냥 IMF 때예요. 지금 코로나 때예요. 아휴. 근데 지금 우리가 IMF나 코로나 같은 재앙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재앙이고 내란이 재앙이 이분들은 그렇게 정확히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네. 0%. 잠재 성장률도 한참 못 미칩니다. 네, 이건 심각하네. 자, 헌법재판관님들 진짜 이걸 보고도 만약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 복귀한다? 마이너스로 갑니다. 네. 그냥 한국 경제 붕괴, 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외교 다 붕괴돼 버립니다. 이게 됩니다. 재판관님들 정말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짧게 해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뭐 원래 긴 얘기인데 1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몇 달 전에 다뤘어요.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아, 네네. 근데 그거 덤핑 아니냐? 네, 그렇게 남는 거 없는 장사 아니냐? 네.
근데 왜 이 정부는 그걸 자화자찬하느냐? 너희들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뭐 해내겠다고 그렇게 정권 입장에서 노래를 불렀으니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덤핑 입찰이든 마이너스 입찰이든 해서 어거지로 성과를 만들려고 한 거지 결국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 저희가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건 그거지만 우선 협상자 지위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맞습니다. 본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본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야 한국에 처음 원전 지어줄 때 우리가 지적재산권이 있었어. 근데 우리 동의 없이 니네는 수출이 안 돼라고 해서 태클을 걸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허들을 넘어가야 뭐가 되긴 될 것 같아서 네. 양자 간에 협상을 했는데 현재 비밀 협약이 타결됐다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이 협약 내용의 일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종 보도로. 근데 이 내용이 경악할 내용이에요. 뭐냐? 앞으로 한국은 원전에 관해서 수출을 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다. 그리고 둘째, 이번 원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로젝트마다 8억 달러의 일감을 보장한다. 그리고 연료봉을 미국산 웨스팅하우스 걸 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덤핑이고 남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일감을 8억 달러면 거의 1조예요. 1조 2천억입니다. 예. 우리 남는 거 없어요. 우리 한 기에 12조거든요. 지금 두 기에 24조 지어요. 근데 이거 남는 거 없다고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미국한테 8억 달러씩 떼어주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연료봉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부품이거든요. 그것도 미국산 써. 그러니까 또 우리가 원가를 또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익성 악화가 뭐 더할 나위 없이 낮아져서 남는 게 없는 협상이 지금 타결됐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손해 볼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전 그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 번 손해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진짜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면 걔네들은 어차피 원전 못 짓습니다. 짓는 건 우리가 지어요. 그런데 지적재산권이라는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하청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는 가서 물건 뭐죠 찍어와. 그래서 지어. 그리고 짓는 것마다 우리는 빨대 꼽아가지고 지적재산권을 가져갈게. 그리고 니네들이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도와줄게. 각국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가고 니네 하청처럼 해. 이게 걔네들의 목표인데 그렇게 영구히 이 산업 구조가 종속되면 원전 사람 아무리 일으켜도 뭐합니까? 곰이 제주 부리고 뭐는 여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하청이라도 거기서 떨어지는 동전이 있으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윤석열이는 분명히 이걸 갖고 국내 정치용으로만 이용하고 돈은 밑으로 다 샌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그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아니야. 예전에 너희가 지어줬던 거랑 전혀 다른 원전이야. 우리가 그동안 개발한 건 한국형 원전이야. 니네들 지적재산권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지금까지 10수년간 한미 간의 대립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세요. 앞으로 프로젝트당 지적재산권 1억 5천만 달러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게임 끝났다. 영원히 기술적으로 종속됨을 사인했다는 거 제가 볼 때 이게 그게 매국노 협상이라는 거예요. 매국노네. 그게 매국노야. 이게 타결된 건 뭐예요? 우리 정권이 들어오니까 원전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 한 줄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지. 앞으로 영원히 가야 될 한국 원전의 산업의 길을 팔아 넘긴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기 치정용으로. 이거 정권 바뀌고 다 확인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협약 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문제 삼을 때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 뭐 대한민국 잘 되니까 배가 아프냐라고 이 문제 삼는 사람들을 문제 삼았거든. 그렇죠. 이 진짜 정말 나쁜 자들이야 국민의힘. 근데도 찍어주니까 미치겠어 나는. 그래도 이번에 심판 받았고 더 심판 받을 겁니다. 매국 협상 정도가 아니라 내용 다시 보니까 이건 거의 매국노가 식민지 아니네. 협상인데요. 식민지 협상 나라 그냥 갖다 바치는 건데요. 그렇지. 이것은요? 너무 심각하네요. 와 진짜 심각하네. 윤석열이가 나 봤지 영업사원 1호 요거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요. 치정용, 자기 치정용. 와. 그리고 해외 돌아다니려고 김건희랑 같이 너무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한다. 진짜 예. 너무해.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해야겠네요. 자세히 해야겠다. 예. 파면 후에 파면하고 제가 준비해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 방송 예. 진행 잘하시네. 어머. 맞아. 자, 마지막 미담 하나만 30초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9번 마지막 9번만 띄워주십시오.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썬킴 선생 오셨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제가 홍길동 은행이 날마다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 분유를 못 먹이고 있다. 3일째 수돗물만 먹이고 있다. 뭐 집은 세입자인데 집은 안 나가고 애들 5명 울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홍길동 은행 가족 수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애절한 분이 많아서 제가 돈은 없지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내일 파면되면 200명을 또 긴급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홍길동 은행 공지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홍길동 은행 잔고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근데 사람은 밀려드니까 최소 200명 이상 지원해야 된다.
그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 돈을 낼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자 연맹에서 최소 매년 500만 원 이상. 아이고. 그다음에 오동현 변호사님이 또 500만 원 검사검사 아이고. 모임에. 그다음에 익명의 매부리님이 제가 하소연도 안 했는데 홍길동 돕고 싶다 500만 원. 익명이. 네, 그래가지고 홍길동은 지금 잔액이 잔고가 2천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와. 그래서 이분들 내일부터 공지해가지고 일단 200명 신속히 돕고 그 다음에 8차 정기지원도 들어가려고요. 조금 더 모아가지고 대단하다. 대한경제부의 인세도 이제 곧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전히 경제와 민생을 망치고 또 애매하게 더 망치고 있지만 예. 우리 범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휴머니즘 세력들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우리가 서로 챙기자. 네. 그리고 저는 매부리님들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익명의 매부리님이 5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익명의 매불쇼를 보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나쁜 놈들 사실은 저예요라고 780명이 올리고 있어. 이 나쁜 자식들 진짜. 아니 근데 많이 보내세요 진짜 아유, 매부리님들이. 익명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보다 제가 뭐 수줍어서 다 나래. 다 나래. 다 나래. 에휴, 아니 근데 진짜 자식들아. 지금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우리 이현상님이 이현상님. 슈퍼챗 50만 원 보내시면서 아이고. 도움 필요한 분께 사용해 주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님 10만 원, 혈압스타님 또 50만 원 보내셨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전액 사회 네. 기부합니다.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네. 진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200명에서 더 늘리겠습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더 늘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고맙습니다. 좋은 분들 많아.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내일 진짜 파면이 되고 나면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못 다룬 게 진짜 네.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짚어 나가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두 분 끝까지 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